원래 거래하시는 거 그냥 거래하시고요.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혹시 뭐 수업료 50만 원 정도 하실 용이 있으시다 그러면 50만 원어치를 배운 거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계속.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정말 딱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매도 엄청 많네? 오늘 플러스인데 왜 매도가 이렇게 많아? 그래, 이거 올라간다는데 한번 사볼까? 그래서 사요. 진짜로 그러냐, 안 그러냐. 그거 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듣고, 그래,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안 돼요. 자기 게 안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뭐, 증권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업료라고. 근데 수업료 가능하면 안 내죠. 가능하면 안 내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거래를 하실 때 대신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2, 30번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배운 그런 유형이 나오면 계속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듣는다고 알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다고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처음에 한 1,000만 원 해봤어요. 되네? 되네? 돈 왕창 넣어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기 거래로 깡통 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 트레이딩 교육을 하고 있지만 데이 트레이딩으로 깡통 내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몇 번 타면 그냥 깨져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매매 기법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하고 싶은 분은. 근데 나는 데이 트레이딩은 싫다. 그러면 지금 왜 여기 힘들게 앉아서 듣느냐?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메커니즘을. 주식을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좋다. 목적을 달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죠. 자기가 실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 상향 돌파 했고요. 뭐 유형, 1번 유형, 아까 얘기한 그대로 가는 유형, 2번처럼 올라갔다 내려온 유형, 또는 밑으로 빠졌다가 내려가는 유형,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냥 뭐 설명했으니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돌파인데, 의미 있는 가격의 돌파, 장중 정고점, 장중 신고가, 장중 라운드 비교. 이런 가격이죠. 그래서 그런 로직을 만드는 겁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걸 가지고 오후 2시 넘어서 시가 돌파하는 거, 장중 고가 돌파하는 거, 이런 종목들을 딱 돌파할 때 하자마자 내가 보는 화면에 리스트를 쫙 해라. 제가 한동안 그 3년 동안 이걸 해놓고 이걸 판매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요. 개인적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 그러면 이런 로직이 있으면 이런 종목만 사면 되잖아요. 누가요? 아니죠. 시스템이. 이걸 하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도 저는 이걸 하고 있고요. 시스템이. 딱 이런 상황이 되면 매수 탁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하는 거죠. 뭐 몇 프로면 팔고, 몇 프로 도로 이 가격 없으면 매도. 뭐 이렇게 걸어놓는 거, 시스템을요. 진짜 돈 벌 것 같죠? 실패했습니다. 선물은 돼요, 선물은. 근데 주식은 안 돼요, 잘. 왜 잘 안 되냐면요, 주식은 삼성전자 하나로 내가 한다. 그럼 또 돼요, 또. 근데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랑 차바이오텍이 움직이는 거랑은 속성이 달라, 얘가 달라요. 로직이 달라야 돼요, 로직이. 얘 로직과 얘 로직과 달라야 돼요.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딱 해봤더니 반은 벌고 반은 깨져요. 반반이면 내가 혼자 하는 거랑 똑같죠. 시스템이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 중에 이거를 구분해서 이런 로직은 이러이러한 정보의 집단군을 만들어가지고 종목을 만들어서 얘에서만 이거 하고 얘에서 꿈이죠, 꿈.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거 개발을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맨날 로직을 드려요. 로직 드려서 맨날 그 사람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돈을 넣어서. 되면은 의미 있는 가격의 돌파를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중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든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사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건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일본에서, 분봉 보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체크하면서 하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해. 저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제 고객분도 제가 뭐 사드리면 전화가 와요. 분봉을 봤더니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고 계시나 봐요, 하루 종일. 저는 뭐 거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집중 있게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난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럼 여기에 봉을 얹어놓으면 일봉이에요, 일봉. 봉을 얹어놓으면.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이 봉을 얹어놓고 이렇게 오다가 옆으로 간 놈.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얘는 다르죠. 얘를 양봉이 나는 날 따라 사는 거죠. 양봉이 나는 날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오늘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근처에 가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꽤 있죠. 사다리꼴이라는 거는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 애들. 우리 이런 걸로 이번 장에 수익 많이 냈죠, 사실. 이런 게 좋았죠. 이번 장에는 이런 것만 샀어야 되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힘을 좀 잃더니 오늘 박살났죠. 얘네들이. 근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봉으로 볼 때 이렇게 가서 이러고 있다가 이거 많죠. 지금 이런 종목 많죠. 근데 이번에 박살났어요. 얘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중에는 이게 전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맞는 말일수록 좋은 거고요. 내려갈 때 거래량은 거래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은 많으면 안 좋은 거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좋은 거고. 여기서 양봉 크게 났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네? 얘는 여기서 거래량이 많으면서 양봉 난 거보다는 나쁜 거예요. 이거보다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양봉이 났기 때문에 얘는 인정해야죠. 이거 좋습니다.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는 종목들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종목은 첫날과 둘째 날은 거래량이 있지만 이 다음에 이렇게 갈 때는 거래량이 어때요? 없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봉 빡 주면서 거래량이 확 실렸어요. 어우, 대박이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확연하죠? 확연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 각도에 그냥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각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각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헤맨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잘 가지고 있는데 리포트가 나왔다든지 한국경제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막 떠들어대고 있어. 이렇게 돼버렸어. 더 갈 놈인데 걔 때문에 망친 거예요. 더 갈 놈인데 걔 때문에 망친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데이 트레이더들이 단기 거래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거래가 확 실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봉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봉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일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장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아침에 탁 떨어져서 잘 샀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잘 샀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센 이유가 있었어요. 공시가 팍 나와버렸어. 공시가 나와서 확 떴어. 끝이에요, 끝. 끝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게 발생이 안 돼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고민해야 돼요. 거기다 팔까? 어떻게 할까? 거기다 팔까? 어떻게 할까? 그냥 보유할까는 어떻게 고민해요? 얘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얘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이 밑으로.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게 매집했다가 다 진대 팔아보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만 적어도 보유할 수 있어요.
단기 거래자들, 스캘퍼나 데이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팔죠. 무조건 팔죠. 땡큐라고 하고 팔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단기 거래자들이 여기 안 가져왔구나. 단기 거래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기 거래자들이 600만 원으로 200억을 만들어서 이민 가고 제 동생 SK증권에 있는데 걔는 4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40만 원 6개월 만에 5억 만들었어요. 걔는. 저짓말 진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요? 왜? 승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수 때문에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맨날 이것만 하다가 깡통내가지고 개인 파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양복 속에다가 어제도 그분하고 술 먹었는데 양복 속에다가 이걸 넣어갖고 다녀요. 1,000만 원으로 야 박지점장 1,000만 원 옛날에 제가 직장 상사였거든요. 저보고 박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1,000만 원으로 하루에 10% 우리 낼 수 있지 않냐. 1,000만 원으로 하루에 10% 아니 뭐 5%라도 1,000만 원으로 하루에 5%씩 한 달에 20일 거래가 되면 20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3개월 후에 이 돈 얼마 되게 저한테 맨날 그래요. 보여줘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언핏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이게 승수가 있기 때문에요. 1억 2억이 아니에요. 엑셀로 한번 해보세요.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이게 뭐 한 5개월 가면 100억 이렇게 넘어가요. 이 단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로 5%는 돼요. 근데 이게 올라가서 이게 5억 되고 10억 되면은 하루에 5%를 못 내죠. 시장이 그걸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요. 왜 걔들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확 뜨면은 땡큐 그러고 파냐. 이건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얘들한테는요. 단기 거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 우리는 안 그러죠. 저도 사실은 저는 한 20% 수익 나고는 팔지도 않아요. 20% 수익은 이건 수익이라서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저도 좀 잘못된 거죠. 근데 데이트레이더한테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인 거거든요. 무조건 파는 거죠. 이런 걸 하루에 2번, 3번만 했다면 대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 거래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 수익은 정해놓지는 않아요. 근데 목표 수익을 정하는 몇 %에 팔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할 건데요. 이 속도하고 기울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목표냐를 잡는 거거든요.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손절매는 정해놔요. 손절매는 얘는 1% 이내로 합니다. 1% 이내로 손절매 합니다. 샀다가 딱 샀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딱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팝니다. 이걸 안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루에 여러 번 거래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요만큼씩 먹고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차이는 이익 실현을 바로바로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여자일수록 잘하더라니까요. 젊은 여자애들, 대학생 애들 보고 이걸 딱 가르쳐 놓잖아요. 가르쳐 놓으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새록새록 돈 하루에 10만 원 벌었다, 20만 원 벌었다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이 든 선생님, 나이 든 저 그렇게 해가지고 50만 원 벌었으면 기뻐요? 아이씨, 지금 술값도 안 되는데 별로 안 기뻐요. 우리는. 그게 달라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마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놈인데, 친한 친구는 아닌데 누구 친구가 저를 소개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걔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인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긴 한데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보증을 2건 쓰고 돈을 한번 빌려줘가지고 현재 8,5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이거요. 근데 그래도 뭐 언젠간 주겠지 하고 있는데
언젠간 주겠지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래를 지금 해요.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와서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50만 원이 왜 중요한지를 저도 이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하루에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 갖고도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벌던 친구예요. 스케일핑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던 친구인데 그만두고 다 깨먹고 나가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부산에서 좀 살았거든요. 한 몇 개월 살았는데도 뭐 했냐 그랬더니 무슨 뭐 대형 냉장고를 공장 같은 데나 이런 식당 같은 데 옮기는 거 했다고 일당 6만 원씩 받고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제 책에도 썼어요. 얘는 100만 원 갖고도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벌던 애인데 그때는 이게 소중한지 몰랐던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5만 원, 6만 원씩 받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느끼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거래를 하면서 저는 어제는 아니구나. 오늘 하루에 제 거하고 주력을 하는 계좌에서 8천만 원 깨졌다. 8천만 원. 오늘 딱 내려가니까 8천만 원 딱 깨지더라고요. 파니까. 별로 못 느껴요. 또. 별로 못 느껴요. 아니, 벌면 되지. 뭐 이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이게 젊을수록 여자일수록 이게 조금 벌면 되게 즐거워요. 재밌어하고요. 그래서 훨씬 잘하더라고요. 근데 손절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절매요.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한번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살 수 있습니다. 또 살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세금이 나가지 않냐. 그게 두려우면 못하죠. 두려우면. 예전에는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펀드들, 사모펀드들, 얘들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결국은 불공정하다고 해서 지금은 세금을 냅니다. 지금은 걔네들이 세금을 내요. 근데 아직도, 교원공제, 국민연금 이런 데 세금을 안 내죠. 지금도. 세금을 안 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면세 기관이요. 커비드핸들은 잘 아시죠? 커비드핸들.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컵을 많이 만들 겁니다. 이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컵을 많이 만들 거예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컵을 만들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SK 잊지 말아야 할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대형주 중에 삼성중공업이다. 그럼 얘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번 하락 때 지수가 떨어져야지 컵을 만드는 거거든요. 컵을 만들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컵 만드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서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야지. 물론 뭐 이걸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잊지 말고 있다가 이 컵이 됐을 때 만두고 나서 뜰 때 보면 안 돼요. 만두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요. 얼마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한 번만 보면 이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거 제 생각에 한 30분은 볼걸요? 30분이면? 전 종목?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컵처럼 생긴 것만 보면 되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다시 반복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지수가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밀린다고요. 크게. 이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밀린다고요. 이렇게 밀리면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높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락의 50% 위로 가야 돼요. 이 위로 가지 못하면 뭐라고 제가 표현하죠 맨날? 물이 흐른다니까요. 얘는 컵이 아니라니까요. 얘는 이게 물이 컵의 역할을 못한다고요. 이 위로 가야지만 물이 고이죠. 그러니까 이 50%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못 넘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흐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컵을 만들려면 이렇게 가야지 컵이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밑에 있으면 이렇게 밀린다고요. 그냥. 이 5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돌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돌파할 때 살 거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살 거냐, 얘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돌파 매매예요, 얘가요. 똑같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서 얘가 밀리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다우존스요. 다우존스 선수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요. 얘가 요번에 이 상승폭에 반하를 요번에는 또 일단 이거 반 넘었잖아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 다시 이 상승폭에 50% 아래로 떨어지면 이 컵의 손잡이 길어지잖아요. 저는 또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요? 윌리엄 원리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제가 그냥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길면 길수록 이 컵이 좀 손잡이가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이 길면? 이렇게 요만큼만 와야죠. 5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일 센 종목은 아까 그 본 것처럼 더 가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서 손잡이를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아, 제가 한 번도 안 들으셨구나. 이거는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새로 나온 디자인의 손잡이죠. 네? 새로 나온 디자인일 뿐이에요. 여튼 중요한 건 이 상승한 거, 하락이 50% 넘어야 되고, 상승이 50%를 깨지 않고 터닝을 해서 여기서 터닝하고 올라가는, 요때 매수하고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윌리엄 오늘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주식 투자의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운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얘 상승폭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시황을 맨날. 꼬리는 빼고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하면요. 지금 전자계산이니까 없으니까. 6625 더하기 요날 시가하면 되겠네. 8128 나누기 2 하면 여기 반이 나오겠죠. 이 반이 나오겠죠. 이 반을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터닝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얘를 돌파한다니까요. 얘를 돌파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정말 다우존스는 모양이 좋아집니다. 왜냐?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고요. 저 위에서. 그 다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진짜 대세 바닥이 만들어져요. 저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미국은. 여기서 한 번 더 꼬꾸라지느냐, 이게 진바닥이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얘도 지금 컵을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손잡이를 여기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요만큼 조정을 보이다가, 이 고점을 다시 이런 양봉을 내면서 탁 뛰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 이렇게 뜨는 종목은 그 다음에 폭등한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윌리엄 오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폭등을 한다. 제가 근데 단기 매매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종목들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찾아서 거래하려고 지금 오늘 리허설 하는 겁니다. 지금 첫 시간이라서. 신고가. 컵을 만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캘핑 하는 사람은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던 게, 어떤 이유, 이런 일이 생기면 팔아라. 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놈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던, 아니면 빠져서 이렇게 있던 간에, 어떤 이유에 있었던 간에 이게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매수해야 된다고요. 이건 눈으로 봤죠? 언제 봤어요? 네? 좀 전에 봤잖아요. 다우존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좀 전에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얘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지만 스캘핑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를 이제부터 이제 배우셔야 될 거예요. 막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잡는 방법이 있겠죠. 시가를 급락하는 거 말하는 거죠?
스캘핑은 변동성 따먹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정 정도의 가격에 가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하락 포기. 그러면 얘는 터닝에 가까워왔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오르던 게 이렇게 가보면 옆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봉들이에요. 하나의 봉들인데 이 폭이 작아진다는 거죠. 점차로. 그러면 얘는 꺾일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꺾일 거라고.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어디서 봤어요, 우리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겐이라는 사람이 각도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상승 각도로 가다가 확 벗어나면 원위치 오는 거고요. 확 벗어나면. 그리고 이 폭이 점차로 줄면서 눕죠. 누우면 꺾인다는 거예요. 이 6가지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를 할 겁니다. 주식 매매를 할 거예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할 겁니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거 개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루 중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만약에.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인 주가가 있다. 어떤 주식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주가의 가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가격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체결량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체결량이 크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완만할 때는 체결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체결량의 등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결량의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움직이는 시장,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시장은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입니다. 시간 자체가.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시간 자체가 훨씬 더 길죠.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은 뭘 것 같아요? 얘는 상승하다가 멈추고, 하락하다 멈추고, 상승하다 멈추고, 하락하다 멈추고, 이걸 멈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는 또 멈춤도 있어요. 멈춤도. 그리고 아까 조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거래량도 더 증가되면서, 어떨 때는 느리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가격, 시간, 가격, 거래량, 움직임, 멈춤, 속도. 이 6가지를 가지고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죠? 근데 설명은 약간 어렵게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요.